네, 안녕하십니까. 정경재 변호사의 로엔 케이스입니다. 민희진이 업무상 배임죄의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법률 해설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희진은 용산경찰서로부터 어도에 대한 배임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도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의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 민희진이 어도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주주간 계약 내용을 모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생각해보면 민사소송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형사상 배임죄 성립과 민사상 주주간 계약 위반에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풋옵션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도어 측이 민희진을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법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또는 언론 플레이 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는 웬간해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다 입증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당시에 민희진이 업무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어도에게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싶었던 거죠.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본인인 어도에게 손해를 끼칠 때 발생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의 가능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 발생의 가능성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민희진이 유진서 멤버를 빼돌리려고 하는 시도, 즉 템퍼링 시도는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에 그쳤을 뿐 실제로 빼돌리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어도에게 손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야 야기했을 모르겠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수준이고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이 이 양반아 사건하네 또 유진서가 계약 해지했잖아 그래서 손해 끼쳤잖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민희진이 지시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민희진의 간악한 쇳바닥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의 무내아적인 행동, 즉 내가 아니라 우동살이로 생각해서 저지른 행동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희진의 템퍼링 시도와 유진스의 계약 해지 그리고 이로 인한 어도의 손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결코 민희진이 유진스 빼가기 시도를 안 해서 무혐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고등법원에서 유진스 빼가기 시도를 사실로 인정했고 방시혁이 만든 통합의 시너지를 민희진이가 파괴하여 어도우와 유진스 사이의 신뢰관계 나아가 어도우와 민희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희진과 어도우의 풋옵션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거는 민희진이 어도우와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희진과 어도의 풋옵션 소송에서는 형사상 민희진이 배임죄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유진스의 가처분 소송에서 내겨진 결론과 법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민희진이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